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317호 제3연 기사입니다. 광명시 커뮤니티가로 조성사업 준공 보행약자 안전 확보. 광명시는 17일 광명 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커뮤니티가로 조성사업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박성민 광명시의회 의장, 지역도시의원, 서준의 광명서초등학교장, 광명장애인 종합복지관장, 학부모위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했다. 커뮤니티가로 조성사업은 안전한 등하교길 확보와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하고자 광명러브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광명서초등학교 주변 노후 도로 및 보도 정비,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 3개소 설치, 어린이 보호 안전 울타리 설치, 학교 담장 갤러리 전시공간 조성 등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시민들의 보행안전 확보뿐 아니라 학교 담장에 조성한 전시공간에 초등학교와 장애인 복지관 학생들의 작품 전시로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 준공식에 참석한 한 학부모는 그동안 보도조차 없는 좁은 골목길을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조마조마한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광명러브대 도시재생 씨앗 사업은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후 총 사업비 592억 5,700만 원을 투입해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사업, 장애인 복지관 시설 개선 사업, 너부대 공원 숲 조성 사업, 스마트 안심마을 조성 사업 등을 비롯해 이번에 준공된 커뮤니티가로 조성 사업 등 너부대 마을 일원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사업으로 어린 학생들과 장애인 복지관 이용자들의 안전이 확보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도시재생 사업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바꿔나가 살기 좋은 마을, 도시, 나아가 사회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광명시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추진 청년 취약계층 생계지원 나서. 광명시는 23일부터 28일까지 내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6번지기 사업 781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별 모집 인원은 광명행복일자리 900근로 155명, 신중년일자리 200번지명, 지역방역 240명, 함께일자리 95번지명, 새내기 청년일자리 75번지명, 지역공동체 16명이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23일 목, 은 홀수년생, 24일 금, 은 짝수년생만 접수 가능하며 나머지 기간은 전체 접수 가능하다. 참여 자격은 광명행복일자리는 실직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만 18세 이상 만 7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신중년일자리는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1958년 물결표 쌓인 1973년생 중 근로능력이 있는 실직 및 퇴직자이다.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취업 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 등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공동체 사업은 만 18세 이상 만 70세 미만 근로능력이 있는 자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다. 함께일자리 사업은 모집 접수일 현재 19세에서 69세 이하의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새내기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19세에서 만 30세의 적극적인 광명시 청년이 대상이다. 단 6개 사업 중 한 가지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접수는 불가하다. 근무기간은 광명행복일자리와 신중년일자리, 지역공동체, 함께일자리, 새내기 청년일자리 사업은 2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이며 지역방역일자리 사업은 2월 3일부터 4월 30일까지 3개월이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명시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명시청 콜센터, 가만 전화기 1688-3399, 일자리 창출과 가만 전화기 2680-2804,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공공일자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취업 취약계층 시민들의 고용 생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내년 1월경 광명형 청년 인턴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광명시 양육 부담 경감 내년 아동수당, 디딤 씨앗 통장 지원 확대. 광명시 시장 박승원 는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취약계층 아동의 안정적 사회 진출 지원을 위해 내년부터 아동수당과 디딤 씨앗 통장 지원을 확대한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최초 도입됐다. 이후 꾸준히 지급 대상을 확대해왔으며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만 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한다. 지원 연령 확대에 따라 2022년 1월 기준으로 만 8세 미만인 아동,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아동, 은 2022년 1월부터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시행 준비로 인해 개정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기존의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가 되어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중단될 아동,
2014년 2월 1일 물결표 사인 2015년 3월 31일. 출생 아동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아동수당 지급 시 2022년 1에서 3월분을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또 취약계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 통장의 정부 매칭 비율이 1에서 1로 지원 한도는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된다. 기존의 정부는 보호아동이 디딤씨앗 통장에 적립한 금액만큼 지원해왔지만 2022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아동 적립금의 2배로 확대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아동수당 지원 연령 확대와 디딤씨앗 통장 매칭 비율 확대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 부담을 덜고 취약계층 아동이 건전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가만 전화기 129 또는 광명시청 여성가족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2-2680-2206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 자활사업 분야 잇따른 수상 쾌거. 광주시가 자활사업 분야에서 우수 기관상과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주최한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사업 평가에서 우수 기관상을 관내 자활기업인 홈케어 마스터가 2021 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 인증서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우수 기관상을 수상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사업에서 시는 뇌질환 대상자 통합 돌봄 서비스를 통해 관내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6개 기업이 참여해 운동재활 가사 식사 주거 환경 개선 등 4개 분야 총 7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뇌질환자의 신체적 정서적 기능 회복은 물론 사회적 경제 조직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관내 자활기업인 홈케어 마스터는 2018년 4월 창업한 이래 급변하는 청소사업 시장 환경 속에서 전문 영역인 소독 방역업으로 사업 영역을 전환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기업 성장을 이루어 우수 자활기업으로 인정받았다. 광주시 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 취약노인 보호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광주시 북부 무한돌봄 행복나눔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2021년 11회 사랑 나눔의 장에서 취약노인 보호 유공을 인정받아 보건복지부 장관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북부 무한돌봄센터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운목 키우기, 슬기로운 방콕 생활,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 어르신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인 특화사업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 지역 내 취약노인 돌봄 사업을 수행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수광 북부무한돌봄센터장은 이번 수상으로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기관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광주시 어르신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생활체육 지도자, 내년 1월부터 정규직 전환.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소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군포시에 따르면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는 지난 11월 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해 황시진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군포시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 10일 1차 심의와 17일 2차 심의를 거쳐 총 4명의 생활체육 지도자 정규직 전환을 심의, 의결했다. 군포시 장애인 체육회 회장인 한대희 군포시장은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의 정규직 전환이 다소 늦은 감이 있었지만 지도자들과 시청 담당 부서인 교육체육과의 적극적인 협조로 순조로이 전환되어 기쁘다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생활체육 지도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교육체육과 지역번호 031-390-084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친화도시 향한 꾸준한 행진. 군포시는 12월 18일 시청 별관 회의실에서 제2기 아동참여위원회 활동 공유회를 열어 올 한 해 활동을 결산하고 내년에 더욱 내실 있는 활동을 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공유회에서 아동참여위원들은 통학로 안전보행 문제 등 아동 관련 현안 실태조사와 아동 관련 비속어 등 아동 차별적 대우 실태조사, 미디어 아동권리 캠페인 등에 대한 보고를 했다. 이에 앞서 한대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동네와 주변 상황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게 됐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동들이 권리를 인정받고 행복하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군포시를 만들어가는데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활동공유회에는 아동참여위원들과 학부모, 대학생 멘토 등이 참석했으며 아동참여위원 5명, 국내중 김다은, 부곡중앙중 김병엽, 수리초 남기윤, 흥진초 박하늘, 금정중 오현우,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으로 표창을 받았다. 남기윤 학생은 올해 처음으로 아동참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동의 권리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아동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생겼다며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더 참여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하고 있는 군포시는 지난 9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신청했으며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인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청소년 청년정책과 지역번호 031-390-080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